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또 오프라인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각각 오후 1시에 준비했는데요. 토요일은 창원에서 제가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창원 컨벤션 센터 창원에서 강연을 한 지 벌써 3년 좀 된 것 같아요. 3년 만에 거의 2년 만에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창원 근방에 계시는 분들도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울산으로도 갑니다. 일요일 오후 1시에는요.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또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과 또 흥미로운 주식에 관련된 썰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풀어드릴 거니까 오셔서 많이 듣고 가시고 또 많이 또 재밌게 웃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오늘 시장도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시장은 여전히 돌파 이후에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전히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상승의 끝, 결국은 상승폭이요.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잘 없어요. 특히나 상승세 도중에는 나옵니다. 지난 코로나 때는 이렇게 보시면은 상승세 도중에는 이런 상승을 하고 있던 도중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발생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락세 도중에 그렇게 올라가는 일은 잘 없어요. 하락세가 끝날 때는 보통은 이렇게 머무는 횡보 그림이 먼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승의 폭이 너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가다 보면 버거운 구간을 만나게 되는데 그 버거운 구간에서는 조정이 깊든 얕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보통은 조정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조정 때 우리가 할 게 생기는 거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따라 붙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항상 주식을 하게 되면은 뇌동매매 하지 마세요. 따라 붙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게 종목에만 약간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올라왔을 때가 아니라 올라온 걸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내려갔을 때 여전히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면 돼요. 자, 어쨌든 시장은 정말 많이 빠져 있는 것은 팩트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여기서 그냥 내려가든 또는 올라갔다 내려가든 바닥이 생길 것 같다, 그때가 매수 포인트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새가 아니었던 것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왕이면 내려갔으면 더 싸게 살 텐데 그게 조금 아쉽고요. 어쨌든 여기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했을 땐 결국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가면은 결국 바닥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간에 내려왔을 때 바닥인 걸 확인하고 그때 매수에 임해야 된다라고만 명심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는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착실하게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추가 매수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돌려야 될지 그런 계획을 조금 짜놓으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상승을 하다가 힘이 좀 빠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지난주 금요일은 수급이 굉장히 쌍끌이로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기관은 바로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매도세로 돌아서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가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크게 강하지 않은 형태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일단은 상승의 여력이 조금 멈췄는데 멈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여러 분석들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거 환율이지 않을까 싶어요. 환율도 급락세를 멈추고 잠깐 잡혀있기 때문에 상승도 잠깐 멈추고 잡히는 게 아닐까. 여기서 급락 이후에 어쨌든 급락과 급등은 항상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급락을 했다는 것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급반등 나왔을 때 지수는 역시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수가 조정이 들어간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하락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접근을 한번 해보자. 이제 내 종목들 탈출을 하기 위해서 매수가를 낮춰야 할 텐데 그 낮춰야 될 때 현금은 잘 마련하셨을 거고 그 현금을 투입하는 기회가 지금이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시장이 약하다라는 것을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은 결국은 시장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역시 약해요. MP 대산부터 해서 태평양 물산, 내추럴 엔도텍까지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급락 이후에 나오는 과대 낙폭주의 상한가인 것이 이게 엄청 좋은 시세를 내고 있다, 테마가 있다,
업종이 뭐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뭔가 호황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 다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밑으로 좀 빠진 다음에 올라가는 니은자 패턴이라 해야 될까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뭐 효성 TNC, 크리스탈 신소재, TCC 스틸, 뭐 대창 솔루션 등등 전부 다 약간 이런 식으로 꺾여 있는 형태가 보여지죠. 내려가다가 꺾여 있는 형태의 차트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내려와서 횡보하고 급등 나오는 이런 형태들이 많은데 이게 보통 단기 급등에서 많이 보여지고요. 장기로 이렇게 떨어지다가도 반등이 나오기도 하는 약간 이제 과대 낙폭주들의 신풍제약 같이 이렇게 과대 낙폭주들의 대란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엄청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가 뭐 엄청 욕심을 부려야 되는 뭐 타이밍인가 하면요.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이제 브레이크가 좀 걸렸다. 시장이 브레이크가 좀 걸렸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호재라든지 업황 테마가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것은 뭐 컴투스 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인데 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신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컴투스가. 그래서 가상화폐를 자체 상장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하면서 뭐 이제 가상화폐 쪽에서 손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건 뭐 딱히 이렇게까지 빠질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개별 악재가 있는 종목 말고는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출렁거리는 종목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태평양물산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게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한가에 들어가고는 있는데 역시 여전히 과대 낙폭주라고 볼 수 있는 많이 빠지고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뭐 태평양물산 말고도요.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형주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전력과 차트가 상당히 흡사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과대 낙폭 이후에 나오는 급반등은요. 자주 나오는 일입니다. 보통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런 기업들은 사실 들고 있는 분들은 빠르게 올라올 때 2,500원 이상, 뭐 2,000원 이건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죠. 2,200원, 2,000원, 2,500원에서 좀 밀릴 것 같죠. 요 언저리에서 저는 정리하는 것을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장기 보유는 안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 기업은요, 장기 보유를 하셔도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 기업을 내가 저기서 꼭 단기적으로 탈출 안 한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항상 이야기하는 거 따라 붙지는 말고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의 신호로 생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급등을 항상 내가 잡아야 되는 어떤 뭐 의무가 있는 것처럼 급등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어떤 뭐 부모의 원수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급등을 우린 하나의 신호로 해석을 하시면 좋아요. 신호가 생겼네. 지금까지는 아무런 기별도 없다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뭔가 변화가 생겼구나. 저런 변화가 생겼다면 이제 우리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뜻이구나. 다음번에 떨어지면 나는 널 잡겠어. 그러니까 급등을 잡는 게 아니라 급등 이후에 나오는 조정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빠져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가 요 아래쪽 1,200원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뭐 탈출하고도 남지 않을까, 수익도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1,2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노리시고요.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2,200원, 2,300원대에서 단기적으로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시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내추럴 엔도텍이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고 급등 나왔다가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급등이 나오고 있는 형태가 나왔는데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도 사실 좋은 기업은 아니죠. 좋아서 정지가 된 것도 아니고 좋은 기업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추럴 엔도텍은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고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안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다가 주가 급등락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적자가 심한 제약 바이오들은요,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기도 하고 이상 급락 현상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빠르게 장기로 본다는 느낌보다도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도 급등 나온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 거 보니까 결국은 이제 기술적 반등, 과대 낙폭주에 수급이 몰리면서 생기는 급등이다. 결국 한 5,0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나 그 이상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깔끔하게 정리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장마치고 난 다음에 호재가 있으면 점상한가 계속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겠지만, 뭐 호재가 없다면 그냥 기술적으로 5,000원대에서는 바로 밀릴 수 있으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오늘 또 잡주들이 조금 뛰어오르는 시장이었을 뿐 시장에 아주 강한 느낌은 아니었다.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는 느낌은 아니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전히 조금 약세의 흐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빠졌으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몸도 계속 이렇게 움직인 사람들은 아주 건강하고 좋은데 운동을 많이 안 한 사람들은 스트레칭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해줘야 되고 몸이 많이 굳어 있죠. 거기다가 우리 날 추운데 밖에서 꽉 서 있다 보면 몸이 꽁꽁 얼었다 하면서 막 몸을 녹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하락세가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요 하락세의 그 추위, 약간 뭐 두려움, 어두움 이런 것들이 다 거치기에는 이 상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몸을 조금 이렇게 데핀다고 하죠. 약간 이제 몸을 좀 데우고 그렇게 몸에 이제 온도를 좀 올린 다음에 다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지금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자리를 얼마나 잘 잡는지 네가 어디 한번 보여줘봐 하는 느낌으로 면접 본다라는 느낌으로 이 바닥이 어딘지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가 많으셨고요. 오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